일단 다우 같은 경우에 0.61% 이제 하락을 했고요. 5장 들어가면서 계속 힘이 좀 약했습니다. 장 초반부터.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강했다가 5장 들어가면서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0.56%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. S&P 500 같은 경우에 약보합 0.03%,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좀 강했다가 5장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. 러셀 같은 경우에는 0.38% 이제 하락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3대 지수 플러스 러셀까지 뭐 5장 들어가면서 좀 약한 움직임이었는데, 나스닥만 0.56% 이제 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징적인 거는 뭐 개인적으로 보는 것 중에 요건데요. 나스닥 지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21선 찍고 일단 장중에 신고가를 찍고 장 마감에는 어쨌든 종가상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지는 못했는데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긴 했습니다. 근데 지금 선물 7시에 개장하잖아요. 0.34%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, 재밌는 거는 나스닥 100, 그러니까 나스닥의 주요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? 100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고가를 찍지는 못했어요. 나스닥 선물은. 그런데 나스닥 지수는 일단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게 약간 이제 좀 차별적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아침에 개장했는데 뭐 금 같은 경우에는 한 0.32% 조정 나오는 반면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온다라는 게 일단 특징적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마켓맵 본 다음에 종목들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보면은 요건 것 같아요. 가끔 이제 요거 이제 마켓맵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 드리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,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사선으로 선을 그으면 이쪽에 시가총액이 큰 테크놀로지, 그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, 컨슈머, 시클리컬, 여기 이제 그다음에 세미컨덕터, 여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맥세분들이 위치해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대각선으로 그으면은 이쪽 좌상단 쪽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상단 쪽이 이제 시가총액이 이쪽보다는 좀 작은데, 어쨌든 시클리컬이랑 뭐 그런 쪽이 이제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, 그래서 앞서도 이제 지수 보셨겠지만 이제 나스닥 지수가 강하면 이쪽 이제 좌상단 쪽이 강하고, 뭐 다우나 이쪽이 강하면 우하단 쪽이 이제 좀 강한데, 이렇게 딱 그냥 맵만 보더라도 어제 어느 쪽이 좀 강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, 대표적으로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이제 좀 강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이랑 색깔이 다르잖아요. 그렇죠. 네, 여기 파란색 같은 경우가 테슬라인데 파란색이 가장 많이 올라간 겁니다. 그래서 보면은 테슬라가 3.34% 이제 상승을 했고요.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, 지금 보면은 고가를 이쁘게 뚫었죠. 이게 이제 자동 추세선이긴 한데, 지지받고 이번에 사실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사실 깨는 흐름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 테크니컬적으로만 보면은 일부 비중을 줄여놓는 게 맞는 구간이긴 한데, 테슬라는 역시 테슬라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날 20몇 % 급등을 했고, 이제 금요일장에서도 한 3%대 상승을 하면서 종가상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. 13개월 내에 이제 최고치를 찍는 그런 모습입니다. 사실 테슬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테슬라 관련된 뉴스도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 뉴스도 같이 나오잖아요. 네.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슈가 된 게 주말에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, 하나는 푸틴이랑 2년 동안 비밀리에 소통을 했다, 이야기를 했다,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보도가 좀 나왔는데, 대만에 스타링크 하지 말라.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칠 수도 있는데, 우크라이나 때도 보면은 스타링크로 여러 통신망들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 내에서 통신이 되고 미국 쪽에서도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. 사실 그렇죠. 뭐 비공식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데, 그런 것들 때문에 대만에 스타링크 하지 마라. 만약에 침공을 했을 때 통신 시설이 다 망가져도 스타링크가 뜨면 사실 이제 대응이 가능하니까, 뭐 그런 식의 대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좀 보도가 나왔는데, 그거에 대해서는 뭐 CEO 리스크라고, 사실 일론 머스크가 CEO로서의 되게 많은 영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뭐 리스크가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는 하는데,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좀 나온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, 우리가 이제 대선 전국에 들어갔는데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트럼프의 이제 거의 올인이잖아요. 올인이지. 뭐 네. 돈 하루에 뭐 100만 불씩 준다며? 그 뭐 얘기하면. 뭐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, 그러니까
거의 지금 뭐 유세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아니면 트위터 보면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개별 기업 본인이 이제 뭐 컨트롤하는 기업에 대한 코멘트도 하지만 뭐 선거에 나와서 뭐 투표해라 막 이런 식으로도 되게 트위터를 많이 올리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것들을 저도 왜 그럴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결국에는 전기차 쪽은 뭐 트럼프 쪽에 대한 그 이제 정책들을 보면 사실 지원을 좀 줄여나가는 정책이고, 그 다음에 우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솔직히 뭐 지금 그 스페이스X의 그 착륙하는 거를 잡아낼 정도면 경쟁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잖아요. 민간 쪽은. 그리고 뭐 전기차 보조금을 줄인다라고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사실 다들 얘기하지만 테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결국에는 트럼프 쪽을 이렇게 베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코인 쪽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, 이렇게 이제 분석들을 주말간 계속 이제 좀 하는 것들을 저도 찾아봤는데, 결국에는 트럼프가 화폐 쪽을 열어주는, 디지털 화폐 쪽을 열어주면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도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차도 구매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확장을 좀 꿈꾸는 게 아니냐.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일리 있는 생각일 것 같아요. 왜냐면 전기차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딱히 경쟁사가 없는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사실 가상화폐 쪽이 가장 좀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닌가, 그런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.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했으니까 엔비디아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장중에 시가총액 드디어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. 물론 이제 장 막판에는 다시 이제 애플이 1위를 기록을 했는데, 어쨌든 엔비디아의 상승세는 정말로 그 누구도 쉽게 막을 수 없이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금요일장에서도 0.8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신고가 찍고 나서 계속 위쪽에서 이제 약간 물량 소화라고 해야 되나요? 어쨌든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, 이것도 뭐 실적 발표쯤 돼가지고 다시 한번 뭐 쏘아올리는 그런 움직임들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인데요.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. 미국 시장 쪽에서는 뭐 주가 흐름은 이렇게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,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에서 뭐 삼각수렴 만들고 있거든요. 작은 호재 하나면은 신고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고, 중국 쪽에서 드디어 그 2위를 다시 탈환했다라고 합니다. 점유율이. 이제 화웨이 쪽이 추격을 하고 계속 이제 중국 쪽에서 약간 점유율이 뭐 낮아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지만, 결국에는 애플은 애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2위 탈환했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도 좀 있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쪽에 이제 관련이 있을 만한 쪽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이잖아요. 네. 근데 반도체 쪽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는데, 하나는 웨스턴 디지털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그리고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좀 내놓으면서 이제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반도체의 겨울을 만들어낸 모건 스탠리 있잖아요.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 목표치를 좀 상향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틀렸다,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D램 쪽에 대한 사이클은 다운 사이클로 가는 게 맞다. 근데 이제 뭐 HBM 쪽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, 그 안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치는 우리가 틀렸다. 하지만 장기는 우리가 맞을 것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가 좀 나온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뭐 모건 스탠리는 그렇게 코멘트를 했는데, 뭐 4분기 D램 가격 상승을 일부 좀 기대한다. 뭐 이렇게도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HSBC 같은 경우에는 뭐 선호 종목이고,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상향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웨스턴 디지털,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의 이런 코멘트들이 어쨌든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, 오늘 일부 반도체 중에서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이제 뭐 밸류체인들은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D램 가격 4분기 상승을 좀 일부 기대한다라는 코멘트로, 삼성전자도 일단은 뭐 투자 심리는 조금 개선될 수 있지는 않을까. 그리고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너무 심하게 계속 외국인들의 지분들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50%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막 지금 시장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, 어쨌든 SK 하이닉스와 그 삼성전자 오늘 주가 흐름, 뭐 사실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일매일 체크하겠지만 그런 쪽에 움직임들 오늘 시장의 수급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